김건희 특검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6월 26일입니다. 김 씨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도움을 청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 거부기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로봇가의 사업가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받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최재형 목사에게서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목걸이와 금 거북이, 시계를 받기는 했어도 대가는 부인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는 부인했는데 그림을 준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는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에서 저기 지금 합하면은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중에서 지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 축하 선물로 김건희에게 나토 장신구 3종 세트를 줬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 전 검사가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장관님, 돈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기면 그것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2년 6월 18일 이후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그 정치자금법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무를 채권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저희 권한은 없지만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관님께서 36년 법조인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335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로자 이 평균 수입의 6년치의 봉급, 지금 뇌물 2억 5천만 원은 김건희 씨 집권 1년 만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뇌물이 더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서 김건희에 대한 그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지금 통과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2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뇌물,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 수사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또 봐주기 수사를 해갖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씨 집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8월 6일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가속이 붙는 모습입니다. 새 특검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사 상황을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은 애초 여러 갈래인데다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 특감이고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의혹,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굵직한 사건들은 물론 명품 쇼핑과 고가 액세서리로 구설에 올랐던 해외 순방 관련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특검이 수사 중인 12.3 내란 및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씨의 연관성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복잡한 특검 수사 상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그 중심에 김건희 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 갈래의 의혹들이 넝쿨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의혹을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을 고리로 공적 자금에 대한 청탁과 사적 편취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의혹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부 초기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 2개를 전달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 구매 영수증까지 확보했죠. 이 무렵 정부가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고 이후 30억 달러까지 더 늘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2022년 11월 말 서울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와 YTN 인수 등을 청탁하는 걸 직접 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얼마 뒤인 2022년 11월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에 동행해 심장질환을 앓는 현지 어린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사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은 2023년 12월 캄보디아 현지 금융회사인 BAMC를 인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의혹 줄기인 집사 게이트도 캄보디아와 연결됩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3개월 뒤 KB금융 자회사인 KB캐피탈도 IMS 모빌리티에 20억 원을 별도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KB캐피탈의 대표가 지난해 말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뿐일까요? 수상한 연결 지점은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익숙한 이름, 히림 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히림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에 뇌물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기업입니다. 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논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1,800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도 받습니다. 이 히림도 캄보디아와 연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2022년 12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는데 이 일정에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전성배 씨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 보자며 히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ODA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 게이트, 쿠바나 콘텐츠 의혹 등과 연결됩니다. 네 갈래의 의혹이 서로 얽히는 겁니다. 중심축을 이루는 건 당연히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가 목걸이하고 샤넬백 하나 받는 걸로 그쳤을까? 그럼 뭘까? 공유한다는 차관의 내용들을 면밀히 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에는 어떤 특정 다리를 지어라고 정부에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은행에다가 줘가지고 사용하고 증빙도 안 해도 되는 네가 알아서 써. 형태로 돈을 준 거예요.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 얼마예요, 근데? 이 항목으로 나온 게 600? 648억이에요. 이 돈이 페이백 아닐까? 그럼 원래 이게 김건희 돈이다? 그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 의혹 사건을 연결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대표, 김건희 씨와 블랙펄의 앞글자를 따 BP 패밀리로 불렸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0년 9월 일주일 동안 36차례나 김건희 씨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인 멋쟁 해병에 3부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이어 3부토건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만나 양국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에 가서명합니다. 이어 5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3부토건 인사들을 데리고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3부토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포럼을 개최한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라는 단체는 웰바이오텍이라는 3부토건 관련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3부토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3부토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조남욱 전 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회사입니다. 또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 전 대표를 매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이라는 세 갈래 의혹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과 기업들이 여러 의혹에 겹치기 출연하고 서로 연결되면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형국입니다. 어쩌다 한번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첩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의혹들이 치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행위의 결과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의혹에 대해선 또 하나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범죄 수법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이 드러나는데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파산한 저축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대규모로 캄보디아에 그때 캄코시티 프로젝트라는 거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요. 예금자 돈 이렇게 빼돌려 갖고 투자를 한 건데 결국에 부산은행 파산하고 그 사업이 잘 안 됐어. 거기에 수천억이 투자가 됐는데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파산한 이후에 투자했던 돈을 찾으려고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동남아 쪽에 약간 우리보다 많이 좀 뒤처진 나라들은 사법 시스템이나 모든 게 일단 돈을 못 찾아 한번 들어가면 전산화도 안 돼 있어. 그래갖고 거의 찾질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윤석열 검사야. 또 윤석열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빼먹느냐 하면은 MB 때도 자원 외교니 뭐니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캄보디아 독재니까 거기에 채굴권을 확보했던 누가 KMDC라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자본금 얼마 안 되는 그 수법하고 똑같아.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수사를 하면서 봤던 범죄 수법을 배운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하면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 이 ODA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외 협력기금 있잖아요. 뭐 EDCF라고 하는 이 차관 한도가 기존에 7억이었던 게 15억 달러까지 이렇게 나중에 30억. 이게 얼마예요? 그게 이게 30억 달러까지 가잖아요. 4조에 4조가 5조가 빠져나가려는. 김건희 씨 주변의 주요 인물들이 코인 사기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4월 코인 사기 수사였습니다. 이른바 연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 휴대전화에서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을 발견하면서입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코인 사기 관련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주변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도 코인 사기범과의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을 때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아무개 씨한테서 차량 이용대금 4천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것입니다. 존버킴은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2023년 12월 밀항하다 붙잡혔는데 그로부터 열흘 뒤 김 전 검사는 사직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런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미뤘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로 고생했다며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그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존버킴과 어떤 관계인지, 김건희 씨는 왜 김 전 검사를 그토록 지원했는지 특검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또 김건희 씨는 값비싼 장신구와 관련한 여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쪽에서 받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 2개에 이어 2022년 6월 첫 해외 순방인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목걸이의 출처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도 논란이 됐죠. 대통령실은 스페인에서 착용한 귀금속을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김건희 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신고에도 오르지 않은 귀금속인데 빌린 것도 아니라면 출처가 어디인지 더욱 수상해집니다. 그때 대통령실이 해명한 거 뭐 빌렸다, 뭐 무슨 뭐 소상공인한테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해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어디 있어 지금? 나 그게 궁금해. 김건희와 관련돼서 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디올백하고 구두 어디 갔어? 그리고 목걸이 어디 갔어? 그라프 목걸이 어디 가고? 저 장신구는 어디 갔어? 맞아요. 마네밭에 또 판 거야? 이렇게 마네밭에.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해요. 민중기 특검팀이 겪는 어려움은 수사 대상이 방대하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자들과 달리 유독 도망가 버리는 인물이 많습니다. 잡범 같은 행태입니다. 김건희 씨 집사 김혜성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던 부인 정아무개 씨는 지난 23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부인 정 씨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자신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도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조사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 금지를 일시 해제받고 출국한 뒤 특검과 연락이 끊겼다가 뒤늦게 8월 1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S 효성은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시기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때로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밀항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부산에서 이 부회장의 행적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도주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범죄 수법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뻔히 드러나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눈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전에 김여성 같은 자는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었어야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서야 엄청난 속도로 특검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뭐 했냐고 지난 3년간. 김여성 같은 자는 잡아뒀어야지. 이기훈 도망가기 전에 미리 수사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러니 검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씨 쪽은 특검에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달리 잡아달라며 조사일 사이에 3, 4일 휴식을 보장하고 모든 조사는 오후 6시까지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위세등등하게 검찰의 황제 조사를 받던 때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를 가리키는 정황은 이미 충분하지만 워낙 많은 갈래의 혐의를 꼼꼼히 입증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하나같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뿌리까지 파헤쳐 엄벌해야 할 범죄들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ODA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집사 게이트까지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범죄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낸 거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하며 체득한 범죄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에 핵심 피의자들은 일제히 해외로 밀항하거나 잠적하는 자범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야 말았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거미줄 같은 사익 추구의 끝은 어디일지, 특검이 그 뿌리까지 탈탈 털어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